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 전문가와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정식 운영력과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코스피가 올라섭니다. 지금 5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으로 돌려놓고 있고, 일본이 좀 무너지면서 지금 엔화 강세에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2%, 4% 넘게 강한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자, 오늘 작전명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8월이 좀 상당히 좀 공포의 달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작전명은 전환 시그널을 확인하라로 정했습니다. 네, 전환 시그널을 확인하라. 반등 시그널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는 그 이유 설명을 해주시죠. 반등 시그널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투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난 주말이랑 어제 저녁에 일단은 글로벌 증시까지 전체적으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랑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거의 한 8년 정도, 2008년 이후에 미국의 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대를 훼손시키는 매도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시장에 어떤 리스크권역에 들어갔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의 어떤 국면에서 어떠한 포인트에서 전환 시그널을 찾을 것인가를 좀 염두를 해둬야지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들어서 일단은 좀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라요, 중기적인 지금의 매도 하락세를 어떠한 포인트에서 전환점으로 삼을 것인가. 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환 시그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그렇다면 미션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실 텐데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매도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요. 어떤 펀더멘탈한 팩터의 변화보다는 이 지금 과매도권역, 패닉 상태의 어떤 흐름들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전환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반등권역으로 들어가고 시그널들이 확인이 될 텐데요. 펀더멘탈한 요인들로는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시장에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의 반등권역을 조금 더 확인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 정도, 그리고 맞춰서 외국인들 매매 형태의 포지션 변화들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 안정화 여부, 중국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맨 밑에 부분이 오늘의 전략 포인트에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 과거의 패닉 상태에 있었던 흐름들이 어떤 식의 시그널을 줬을 때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그 점에서 일단은 좀 전환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요 4가지 정도를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4가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원달러 환율 체크. 어제 1,200원 선 위로 올라섰었고, 오늘은 또 달러 강세가 많이 좀 누그러진 가운데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환율이라는 게요, 워낙에 이제 수급적인 요인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가파르게 5일선을 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상승 각이 둔화가 되려면요, 한 3일, 4일 정도 옆으로 플랫한 흐름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더 이상 안 가나?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하지, 거기서 5일선을 깨는 음봉이 박힐 때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멈추고 매수세로 또 단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 포인트를 환율 시장에서 가장 먼저 캐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많이 팔고 있고요. 반대로 선물 시장은 어제 대량의 매수, 그 전날도 많이 좀 샀어요. 오늘도 지금 2,000계약 이상의 매수. 지금 매도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제 환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게 또 시그널로 변곡점을 좀 볼 수 있을지도 좀 짚어주세요. 근데 일단은 파생시장 쪽에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거래소의 현물과 파생시장 쪽만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ELW라든가 ARS라는 상품들이 좀 상당히 구조화돼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리스크 해치라든가 어떤 반대적인 포지션에 대한 전략들을 파생시장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약간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은 일단은 하락 방어되는 포지션을 또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이 부분이 또 엎어질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또 지수가 또 급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쪽으로 좀 믿기보다는 우리 주
시장이 거래소 시장이고 현물 시장이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의 강한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너무 그 바닥을 예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만큼 수급 상황에서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글로벌 시장 안정화 여부 어떻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좀 힘들어 보이는데 워낙에 지금 최근의 트렌드가 투자자들이 좀 약간 스마트해졌다고 하나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생각했던 낙폭이 과대할 경우에는요, 또 상대적으로 또 저가 매수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영역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장기적인 트렌드의 훼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신뢰하지는 않고요. 우리는 주식이 바닥에 사서 꼭지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흐름을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좀 스트레스도 좀 덜 받으시고 분명히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은 점차적으로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급하지 않게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의 반등도 기술적인 반등, 뭐 일시적인 반등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의 증가를 보자라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뭐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보다 미션이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트를 제가 좀 편집해가지고 좀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 6개 국면이 되기 때문에 차트가 좀 조금 잘라서 붙였어요. 근데 좀 되게 굉장히 좀 크게 좀 가능하면 확대해서 좀 보여주시면. 자, 왼쪽 왼쪽 위 상단이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때예요. 근데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시그널들이 밑에 이제 차트가 좀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지표들을 좀 넣어놔서 좀 복잡하긴 한데요. 왼쪽 상단, 거래량의 증가가 수반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권에서는 분명히 이전 거래량과는 다른 수준의 거래량이 수반이 돼야 되고요. 중간 위쪽에 있는 부분이 2011년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유럽발 금융위기였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또 밑에 이제 거래량 부분에서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원치신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부분도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돼서 지수의 방향 전환을 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 부분이요. 2012년도 7월 달 저점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거래량 부분 라인에서 확인이 됐다. 왼쪽 아랫부분이요. 2013년도 마찬가지로 또 유럽발 금융위기와 우리나라 이제 북핵 문제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걸쳐서 났던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미세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거래량 시그널이 나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5일 날 차트가요. 중간 아랫부분에 있는 차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앞선 국면들에 있어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물론 가격도 많이 빠졌지만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좀 수반되는 그러한 흐름들로 시그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에 오른쪽 아랫부분이 최근 차트였는데요. 아직까지 거래량 시그널들이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약간 큰 폭으로 뭐 반등을 한다면 그 부분이 거래량 수반을 이루어졌느냐 그런 여부를 좀 확인해서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을 좀 논하지 마시고 어느 시점에서 강한 바닥 시그널을 보이느냐 그럼 그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4가지 미션에서 아직까지는 그 시그널이 잡히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건지 레이더망에 걸리는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지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전략상으로는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별로는 지지선 및 기술적 시그널을 확인하다. 종목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에서도 거의 정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좀 많이 수반되면서 피크 아웃 하듯이 바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지지되는 영역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수반되는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국면에서도 이게 동반 하락이잖아요. 그래서 표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적 개선 낙폭주 해가지고요.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부분이 2014년도 실적을 뭐 거의 육박했거나 혹은 반 이상 일단은 실적 달성을 했던 부분. 그러면 2015년도에
대한 성장성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점 대비 하락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로 좀 추려봤고요. 밑에 있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요 빠지질 않고 견조한 바닥권을 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페노션이라든가 넥센타이어, 락앤락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정욱 씨 운영력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안내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12시 증시 타파 시간에 포트폴리오 진단 접수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 이용하셔서 지금 전화 주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